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넘어오는 지난한 과정에 중반전은 지났다. 하지만 이제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초반전과 중반전 어떻게 흘러갔는지 간략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9년도는 42년생이신 이건희 회장님이 58살일 때 이야기입니다. 87년도에 회장님이 된 지 12년 지났을 무렵인데요. 당시에는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님이 68년생이니까 32살, 세 딸들의 나이는 29, 26, 20살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삼성전자를 확고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삼성물산과 이때의 삼성물산은 많이 다른 회사인데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 알려진 것에 반해서 이건희 회장님이 보유한 개인 지분은 1.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삼성 SDI, 삼성생명 등 많은 삼성 계열사를 통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모두 등장한 삼성생명은 누구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율은 4.8%에 불과했고요. 지금은 계열 분리가 됐던 신세계그룹, CJ제일제당도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는 에버랜드로가 했으니까 복잡하네요. 그럼 다시 한번 에버랜드로 가봐야 되겠는데요. 에버랜드는 유일하게 개인의 지배가 완료된 회사입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25.1%, 이부진, 이서연, 이윤영 세 딸이 8.4%씩 갖고 있어서 수량으로 보자면은 이재용 회장님이 62만 7,390주로 세 여동생의 합친 수량에 비해서도 세주가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었고요. 에버랜드를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장악해야 되는데 삼성물산도 공중에 떠 있어서 삼성전자 장악 위에 삼성물산 장악도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에버랜드를 지배하면서 좀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던 무렵에 금산분리가 시행돼 버렸습니다. 금산분리 이전에는 금융계열사를 통한 그룹의 지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법으로 인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을 건 바이오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미 삼성 오너일가 2011년도에 바이오를 믿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버랜드, 삼성전자, 삼성물산 3개 회사가 돈을 투자했습니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와중에 이 3개의 축에 있는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란 합작사를 설립한 거죠. 이렇게 설립을 해놓고 이제 지금 하시는 사명들이 등장하는데요. 제일모직이라고 지금은 없어져 버린 회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이슈가 있었던 것을 통해서 그 제일모직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일모직은 과거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고요. 제일모직을 2개의 사업부 갈라버립니다. 패션 사업부와 전자소재 사업부가 있는데요. 패션 사업부는 에버랜드에 갖다 붙이고 소재 사업부는 SDI에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부를 합치고서는 에버랜드의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하는데요.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하고 상장에 성공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 올라간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다가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구속되는 사단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되돌릴 수 없고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생명과 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30% 이상을 장악했으니 여기서 끝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면 물산이랑 모직 합병하다가 사단 났는데 또 하려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구조로 그냥 가겠지가 사람들의 많은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큰 거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이부진, 이서연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삼성물산 주식일 거라 생각하는 것에 반해서 이분들의 재산 내역을 숫자로 바꿔보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홍라희 여사는 당연히 삼성전자 지분이 6조 원 정도로 가장 많고요. 홍라희 여사가 아닌 3남매를 보더라도 재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인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 대주주라서 비슷한 규모를 보이지만은 여동생인 이부진, 이서연의 재산 목록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잘 모셔두지 않고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끝난 게 아닌데요. 또 여기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4세에게 경영권 승계 안 한다고 했지
주식을 안 물려준다고 한 건 아닙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너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막대한 상속세가 붙게 되는데요. 그럼 오너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겨놓기만 해도 4세들이 삼성전자 경영을 안 할 뿐인 거지. 마음 틀어줘가지고 삼성전자 경영권 매각한다고 하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오너일가가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에 넘기게 된다면은 공정거래법상으로 지주회사 지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3남매 간 계열 분리를 통한 지배력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 효율 향상이라는 명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주회사로 난 삼성물산이 실제로 삼성전자 지분율이 5%에 불과하거든요. 대부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지분은 금산분리 또는 삼성생명법 등의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가져와야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오려면 약 36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을 건 바이오란 얘기 드렸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71조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는 30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적 분할로 주가가 좀 빠졌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36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전부 정리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9일날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됐던 것을 30%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10% 살 돈이 부족한데요. 10%라니까 작아 보이지만은 금액으로 따지면 약 35조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거래도 여러 거래가 맞물려야 되고 사실 제가 세금에 대한 부분을 뺀 부분인데 이런 거를 감안하게 된다면은 너무 큰 금액이 비어 있습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표면적 발표와 달리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추측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를 분할한 이후에 밸류업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분 있는 인적 분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테스트해보는 건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증가분이 35조 원이 된다면 삼성물산의 고민은 해결되는데요. 35조 원의 가치 증가가 있기 위해서는 바이오 사업부의 주가가 100%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물산의 인적 분할을 시장이 허용해 준다면 부족한 10%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요. 아마 제가 제기한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으면서 삼성의 표면적 발표도 사실로 보여집니다. 과연 저는 3남매가 헤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주회사 요건이 자회사의 30% 보유로 바뀌고 나서는 오너일가 또는 삼성물산의 자산이 35조 원가량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많은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인적 분할을 통한 분산 지배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3남매가 분할한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우면서도 필수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데요. 현재 오너일가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여동생 중에 한 명인 이서연이 삼성물산 지분을 언니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거꾸로 언니는 삼성생명 지분을 동생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 SDS 주식은 이재용 회장님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서 재산을 상속받았던 시점과 비교해보면 좀 더 대비가 됩니다. 이건희 회장님 재산 상속 시점에서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받았던 것에 반해서 이서연은 처음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덜 받았습니다. 또한 이부진과 이서연은 오빠 이재용에 비해서 SDS 지분을 덜 받았었는데요. 지분율로 살펴보면은 이부진과 이서연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 SDS 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반면에 이부진과 이서연의 차이는 물산과 생명 어떤 주식을 더 많이 팔았느냐인데요. 이서연과 이부진은 상속 시점에서 지분율이 동일했던 것에 반해서 언니인 이부진은 삼성물산 지분을 더 팔았고요. 동생은 삼성생명 지분이 더 적었지만 적던 지분마저 더 매도해서 지금은 언니와의 지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물론 상속세 납부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저는 오너일가가 주가 변동에 따른 매도 주식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물산이 더 올랐을 때 팔고 누구는 생명이 더 올랐을 때 팔고 이런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3남매 간 계열 분리 가능성과 방향성을 검토한 끝에 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많은 것들을 아마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지만요. 명분 없이는 이 모든 건
무리수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에 대한 명분 테스트를 삼성바이오를 통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삼성전자를 바이오로직스처럼 부품과 세트로 뜯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가 보유한 많은 자회사들을 투자지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와 팹리스 사업부를 분사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논리와 명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합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LS, GS, LX 등 잦은 분할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큰 무리수 없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최근에 두산이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던 것이 무산된 것, 하마리서치가 최근에 인적 분할한 것에 대한 시장의 반발 등 결국 오너를 위한 분할이 아니라 삼성그룹을 위한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는 부수적으로 완성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너십, 사실은 경영권과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오너십 유지가 삼성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 직접 경영하지 않겠다 정도가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님은 4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몇 년 전에 이미 선수를 쳐놓으셨는데요. 아마 4세 승계는 진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지켜본 2세와 3세와 달리 4세들에게는 경영권은 짐일 수 있거든요. 이미 삼성 사업의 대부분이 글로벌 탑티어로 성장한 마당에 키우는 재미보다는 관리 업무 과중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유경 딸과 이혜진 아들이 가수 데뷔하거나 DJ 활동하는 사례를 본다면 이들에게는 주식은 그냥 재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4세 승계 안 하겠다라는 것은 면피성 발언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속내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고민해야 할 사항은 여기서부터 생겨날 것 같습니다.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고 재벌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님 돈 다 못 쓰고 죽어서 어쩌나 걱정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미형성될 경우에 삼성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이미 이재용 없다고 삼성 안 돌아가냐? 삼성 위기의 대부분이 이재용으로부터 왔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오너 경영자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오너 경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가진 오너들도 주주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주식이 없는 전문 경영인은 자신의 이익보다 주주들을 위할 것이라는 생각. 인간이라 자기 욕심 채웠던 거지 오너라서 그랬던 거 아니었거든요.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